어쨌든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열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에 발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혈액형에서는요, 항원항체 반응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 적혈구 표면에는 뭐가 있느냐?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응집원. 그 다음에 혈청. 요거 여러분들 혈청은 혈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문제 푸실 때. 혈청, 혈장.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혈청을 구체적으로 뭐 물어보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혈청하면 혈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항체로 작용하는 응집소라는 게 있어요. 왜 이름을 응집원이라고 붙였을까요? 응집반응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얘기죠. 응집반응을 하는 항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응집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응집반응에 참여하는 응집반응을 하는 항체로서 작용하는 응집소라는 거죠. 그래서 응집반응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항원을 우리가 혈액형과 관련된 항원을 응집원이라고 부르고 이 항체를 응집소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혈액형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 때 ABO식 혈액형을 먼저 볼게요.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요. 혈액형 명명 있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이거는 응집원 종류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응집원 종류. 응집원 종류가 A다. 적혈구 표면에 A가 있다. 그럼 이건 A형이에요. 됐어요? 적혈구 표면에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갖는다. B라고 하는 항원을 갖는다. 그러면 B형. 그리고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B형이에요. A도 없고 B도 없다. 그럼 우리가 O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응집반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혈구가 엉기는 거죠. 혈구가 엉겨서 덩어리 돼요. 덩어리 되면 어때요? 혈관, 모세혈관벽을 막겠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혈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헌혈을 하고 수혈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A 응집원이 들어오면 A 응집원이 항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항체는 알파 응집소예요. 알파 응집소. 자, 여기가 항원, 여기가 항체예요. 응집반응에 참여하는 항원, 응집원. 응집반응에 참여하는 항체, 응집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비응집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 이건 베타 응집소예요. 됐어요? 그래서 A하고 알파가 만나면 응집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B하고 베타가 만나면 응집된다. 요게 만나지 않게끔 수혈해 줘야 돼요. 됐어요? 이 수혈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수능 개념에서 필요하고요. 수능 특강에서 조금 더 압축해서 설명을 할게요. A형이라고 할까요? 이 A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혈구 표면에 A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A형이죠. 응집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형을 명명한다고 했으니까. A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몸 혈청에 베타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혈액형을 처음 접할 때, ABO식 혈액형을 처음 수업으로 접할 때 항상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항원이 들어와야 항체가 생기는데 이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는 뭐가 들어와야 생기는 거죠? 비응집원, 이 항원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B라고 하는 응집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B라고 하는 응집원을 수혈통에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A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베타 응집소를 혈장에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ABO식 혈액형의 응집원, 적혈구 표면에 있는 분자의 성분은 당사슬이에요. 당사슬. 자, 당사슬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탄수화물이에요. 이 ABO식 혈액형을 결정짓는 이 당사슬, 이 응집원이, 자, 이건 ABO식 혈액형 관련된 거예요. ABO식 혈액형 관련 응집원이 당사슬인데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음식물의 탄수화물의 구조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A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응집원을 수혈을 통해서 받지 않았더라도 비응집원과 유사한 당사슬을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들어오게 되면 베타 응집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A형인 사람은 A 응집원과 베타 응집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이 B형이에요. B형이라면 이 사람 뭐예요? 비응집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비응집원을 가지고 있는데 베타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생존할 수 없겠죠. 또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B가 들어왔으면 B에 대항하는 베타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이물질이 들어와야지 생기는 거죠. 여기서의 비응집원은 B형의 몸 안에는 원래 있던 거, 자기 거예요. 비자기 물질이 들어와야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형의 몸 안에 비응집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거야,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남에게 들어와야 그것이 항원인 거죠. 근데 왜 선생님 응집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이게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얘한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자기 물질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들어와니까 이거에 대항하는 베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자, 그 질문은 올리시지 않겠죠. 이건 내 거예요. B형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왜 생긴 거예요? 자, A형한테 수혈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 수혈받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생긴 거예요? 자, 우리의 음식물의 구조와 이 A응집원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